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3주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20일이 행복의 날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행복의 반대말이 코로나가 아닌가 싶은 요즘 오늘은 행복과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년 3월 20일이면 유엔 산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올해는 어떤 나라가 순위에 올랐을까요? 또 한국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몇 년 사이 한국에서 느끼는 행복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북유럽은 어떤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행복보고서에서 하는 대로 1에서 10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보이는 화면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눌러주세요. 속았지요. 그럼 점수별로 어떤 나라가 포함되는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행복이 대략 어느 나라와 비슷한지 알아보세요. 혹시 1점 누르신 분 계신가요? 조사 대상인 153개국 중에 1점대의 나라는 없답니다. 여러분 중에도 없기를 바랍니다. 2점대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네요. 153개국 중 가장 낮은 행복도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3점대에는 인도가 있네요. 그 밖에 말라위, 예멘, 아프리카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4점대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이란, 콩고, 에티오피아 등 국내외적으로 분쟁에 휩싸이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가 많습니다. 5점대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5.872, 바로 아래 일본이 5.871. 두 나라는 서로를 참 불편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닮은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5.5, 베트남이 5.3으로 같은 5점대에 있네요. 6점대의 행복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분들이네요. 아시아에서 가장 행복한 타이완 6.4고요. 싱가포르, 미국, 프랑스, 필리핀, 브라질, 이탈리아, 스페인이 6점대에 있습니다. 미국은 6.94로 6점대에서는 가장 높은 편인데 지난 5년 동안 행복도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7점대를 선택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웬만한 유럽 국가에 사는 정도로 행복하신 겁니다. 혹시 그 중에서도 7.5 이상 행복하신 분들이라면 북유럽 수준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위가 핀란드 7.8이고요. 2위가 덴마크 7.7, 3위가 스위스 7.6, 4위가 아이슬란드 7.5, 그리고 5위가 노르웨이 7.48, 그러니까 7.5. 스위스를 뺀 상위 5위가 전부 북유럽 나라네요. 스웨덴은 7.35로 네덜란드에 이어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8점, 9점, 10점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닌 딴 세상 행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부럽습니다. 지속가능 해법 네트워크가 행복 지수를 산출할 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1에서 10까지 점수로 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묻고 그 밖에도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6가지 객관적 지표로 행복 지수를 재구성해 설명합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6가지 지표로는 첫째 경제력,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기대 수명이라고 하지요. 셋째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든 친척이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요. 사회적 지원도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넷째는 선택의 자유, 내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일, 여가활동, 교육, 여러분이 삶에서 원하는 일을 다른 외부 요인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5번째는 사회적 관대함입니다.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지, 타인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고요. 6번째는 정부와 여러 기관의 부정부패 수준으로 행복지수를 구성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행복지수 5.872점으로 전체 153개국 중에 61위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에는 5.895로 54위, 2018년에는 57위, 2017년에는 56위, 2016년에는 58위, 2015년에는 45위로 5년 사이 처음으로 60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2008년에서 12년까지의 행복도와 2017에서 19년까지의 행복도를 비교하면 0.15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GDP라든지 건강수명 등 객관적인 지표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하락했습니다. 도시와 지방 사이의 행복도 차이가 큰 편입니다. 저는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도시와 지방 간의 행복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20위권 안에 드는 행복한 나라 중에 도시에 살건 지방에 살건 각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 행복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위 7개국과 한국의 행복지수, 그리고 그 행복을 각각의 요소가 어느 비중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한국을 보시면 GDP를 보여주는 왼쪽의 짙은 파란색과 건강 기대 수명을 보여주는 노란색은 상위 7개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적당한 경제력을 갖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 부족할까요? 사회적 지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즉,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낮고 정치와 정부 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반면 기부 문화는 꾸준히 개선이 돼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후 내년 2021년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몇몇 대형 쇼핑몰에서는 평소보다 일찍 개장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만 먼저 생필품을 쇼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못 샀던 휴지를 처음 샀다는 분도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는 대통령과 정부 관료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국도 대통령과 차관 이상 정부 강요가 4개월간 30%씩 월급을 삭감하기로 했지요. 프랑스의 명품 그룹사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향수 생산 공장에서 손 소독제를 제조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하네요. 스웨덴 정부는 발표를 통해서 면역력이 약한 7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되도록 집에 머무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라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노약자 가정의 방문도 자제하라고 하고 있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노약자를 위해 생필품이나 비상약을 대신 구매해주는 자원봉사 그룹이 스웨덴에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되지만 마트에서 사재기가 시작된 요즘 품절되거나 배송이 느리기 때문에 그조차도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생긴 도와주세요 페이스북 그룹에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올리거나 강아지를 산책시켜달라는 요청을 올리면 근처에 있는 가능한 누군가가 댓글을 올려서 대신 쇼핑을 해서 문 앞에 가져다주고 영수증을 메시지로 보내면 문 앞에 봉투로 현금을 놓아주거나 스위시로 휴대전화로 이체를 해준다고 해요. 올해도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오른 핀란드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분석과 인터뷰를 내놨는데 정치인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행복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매일 세끼 외식을 하겠다고 자영업자들 각오하라면서 돈을 모으는 이가 있지를 않나 질병관리본부에 자양강장제를 보냈다는 분도 있고 본사에서 마스크를 지원 못 받는 배송기사를 위해 문고리에 포장도 뜯지 않은 마스크를 걸어두는 분도 있습니다. 동네 무료 급식소가 폐쇄되자 도시락을 전달하고 가출 청소년들이 머무는 동네 그룹홈에 익명으로 간편식을 배송하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아까 행복보고서에서 측정하는 항목 중에 관대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행복해지나 안 행복해지나 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더 많은 뉴스는 페이스북에서 북유럽 연구소를 찾으시거나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참조하세요. 헤이도!